생방송 와우메디컬센터 이어지는 6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속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태열, 아토피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6부 순서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와우메디컬센터 6부 시간에는요, 이 어린 자녀를 둔 특히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환경오염은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어린이들의 면역 기능은 점차 떨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 아토피 환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흔히들 태열이라고 부르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켜보는 그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또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토피 피부염도 어렸을 때 치료만 잘 받는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와우메디컬센터 6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린이 태열,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1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6분 시간에도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빨리 다이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2-6676-0206번, 6676-020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정말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분 시간도 화면 잠깐 보시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날로 악화돼가는 환경오염 때문에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특히 태열이라고 부르는 아토피 피부염은 인체 내부에 음과 양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면역 질환의 하나로 한 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아서 더 골치 아픈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더 심해지면 짓누를 수도 있는데, 피부가 가려워 자꾸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신경제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 있어 증세가 발견되는 즉시 치료해줘야 하는데, 스테로이드 외용제 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면 아이들의 면역 균형을 맞추는 한방 치료법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깨끗한 피부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자신 있는 대인관계를 만들어주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한방 치료법을 알아보자. 네, 정말 최근에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아토피 피부염이란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토피 피부염은요, 체질적으로 이제 아토피 소인이 있다든지, 또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요. 네. 또 가정력에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알레르기나 아토피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이제 잘 생기는 건데요. 네. 그 아토피가 주로 이제 그 피부에 생기는데, 피부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가 이제 가려서 많이 긁으니까 각질이 생기고요. 예. 피가 나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총칭해서 알레르기 아토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토피는 주로 이제 그 만성화 되고요. 또 재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피부 질환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말 못하는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이렇게 옷에다 비비고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 굉장히 가족들도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프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력이라 한다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그 자녀분들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유전성이 제일 강하고요. 예. 아토피 소인이 있는 가족력이 아토피 환자의 아토피 어린이의 한 50% 정도는
그 유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외에는 이제 자라면서 이 환경이라든지요,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피부가 점점 이제 아토피로 변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또 이 식습관도 아토피 피부염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을 또 흔히들 태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이 태열하고 아토피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혹시 같은 건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이제 태열이라는 거는요,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생후 2개월부터 네. 2살까지 그 영아기에 있어서 그 피부가 특히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요, 또 뺨이 붉어진다든지, 또 두피가 머리가 염증이 있다든지 붉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주위라든지요,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진물 나고요, 또 각질화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악순환되는 게 이제 태열이거든요. 그 태열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이제 아동기로 이렇게 가면서 2개월부터 그러니까 생후 2살부터 10살까지 이제 소아 아토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부터 2세까지는 태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태열이 2살이 지나서부터 이 소아기로 진행되는 게 아토피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2살 때까지 태열이 있었던 그런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서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렇게 당연히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태열이 있는 그 신생아들의 2살까지의 어린이들의 50%가 이제 그 소아 연령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토피가. 그렇게 해서 이제 2살부터 10살까지가 이제 소아 아토피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살 지나서부터는 이제 그 25% 정도가 소아의 25% 정도가 또 이제 그 사춘기 아토피라든지요, 성인 아토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태열이 있는 애들이 어린이가 10명이 있으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아토피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경우에 이렇게 태열이 발견됐다 싶으면 가장 빨리 좀 조기 치료를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 완치법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태열과 또 아토피 피부염을 동일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감기 환자보다 많은 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토피 환자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근래에는 이제 그 아토피가 증가되는 게요, 근래 한 10년 동안 90년대 지나서부터 이제 그 음식 문화가 서양화되면서 육식이라든지요, 또 우유라든지 콩제품, 또 달걀 이런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애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애들이 즐겨 먹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의해서 아토피가 소인이 있는 애들이 아토피로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근래 보면은 그 초등학생 또 유치원 미만의 어린이들의 한 10%에서 30% 정도가 아토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음식 문화라든지 또 생활 환경이라든지요, 공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전과 아까 한 50% 정도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뚜렷한 원인은 그렇다면 없고, 거의가 다 유전과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봐도 맞는 얘기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그 부모들이 알레르기 천식이 있다든지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콧물 재채기, 또 천식에 의해서 기침, 또 아토피, 또 피부가 가렵고 그런 아토피 증상이 있는 가족력에서 어린이 만약에 3명이 있으면 2명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명 어린이가 있으면 반드시 1명 정도는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 중에서 엄마라든지 아빠 둘 중에 한 분이라든지 엄마 아빠 다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집에서는 거의 애들이 아토피가 네. 태열 아토피가 많이 생긴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 임신했을 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알레르기나 아토피 소인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예. 그러한 집안에서는 그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그 특별히 이제 2세 태아 어린이 이렇게 한테 알레르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알레르기 아토피가.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임신 중에. 어떻게 특별히 조심을 이제 해야 되죠? 예. 그 알레르기나 아토피 가족력이 있는 집에서는 임신 중에 이제 엄마가 자극성 음식이죠. 그러니까는 뭐, 후추라든지요. 네. 또 겨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거는 태워서 먹는 고기 있죠. 네.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또 이 코코아라든지요. 마늘이라든지, 네. 이런 열성이면서 자극적인 그러한 기호품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면 이제 거의 아기가 태열 그 아토피로 생기는 경우가 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특히 이제 임신 10개월 그 사이에 엄마라든지 아빠가 그런 자극성 음식을 특별히 조심하시면 그 어린아이가 태열 아토피로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니까 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부모 가운데 한쪽이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에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 너무 맵고 짜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이렇게 또 태아한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그런 면역 질환적 특징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아토피 이제 어린이나 성인들은요 면역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면역이 혼란이 돼가지고 그 제대로 이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자기 면역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치료는 면역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조절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면역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제 이 아토피의 가려움증이라든지요. 또 이 홍반이라든지 발진이라든지 네. 또 각지가 되는 거 건조해주고 습진 생기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제 면역 치료를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할 경우에 면역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주로 얼굴에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얼굴에만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전신에 이렇게 옮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은 그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토피가 이 가렵고 진물 나고 붉어지고 이런 증상이 이제 이 생후 2개월부터 2살까지는 주로 이제 이마라든지요. 또 양쪽 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두피라든지요. 또 이런 목 뒤 이런 데에 이제 그 태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금방 자기 아기가 태열인지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열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2살이 넘어가면은 네. 그때는 이제 요런 겹치는 부위요. 요런 이 피부하고 피부가 마찰이 된다든지 겹치는 부위죠. 그러니까 요런 팔꿈치라든지요. 양쪽 그다음에 다리 뒤 네. 겹치는 부위 있죠. 그다음에 요런 목 뒤 같은데 이런 데 겹치는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히프 네. 이 궁뎅이 주위가 또 앉을 적에 잘 이렇게 겹치고 그러니까 그런 접촉이 되는 부위가 특별히 이제 이 나눠지죠. 어린이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세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부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넓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이마라든지 얼굴 전체라든지요, 두피라든지 목 주위라든지요, 또 팔이 겹치는데 다리 겹치는 부위, 또 손 안쪽에, 네, 손바닥 또 부분이요. 발바닥 안쪽에 그런 데를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아토피라는 거는 제일 이제 문제가 가려워서 문제거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은 그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특히 가려운데요. 가려우면은 자면서 많이 긁죠. 울기도 많이 그래가지고 울잖아요. 이제 긁으면은 이제 피가 많이 또 나고요. 그 피가 나가지고 또 그게 이불에 요에 많이 묻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 짜증을 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죠. 네. 아,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빨리 가능하다, 빨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6부 시간에는요,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주변이라든지 또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를 저희 방송 쪽으로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서울 지역이고요. 02-6676-0206번. 6676-0206번으로 전화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부위가 제일 살이 이렇게 좀 연약하면서 접촉이 심한 부위에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성인한테도 물론 이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오긴 하지만 특히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제 신생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부모가 이 임신 중에 자극성 음식이라든지 열성 음식 그런 걸 많이 먹었다든지 또 이 커피나 담배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으면 태열이 되거든요. 신생아들이. 근데 이제 태열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토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하면 저희가 쉽게 떠오르는 게 우선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밖에 모르겠는데요. 그 밖에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외관상 보면은 얼굴이라든지요 피부 겹치는 데가 처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붉게 되죠. 이제 붉게 되면서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많이 가려워지거든요. 이제 가려워지면은 이제 긁게 되죠. 긁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많이 긁으면은 피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각질이 피부가 두꺼워지거든요. 이제 두꺼워지면서 태선화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선화가 되면은 자연히 이제 많이 가렸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도 그렇지만은 여자분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화되고 그러면은 미용상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물론 가려운 것도 상당히 괴롭지만 밖에 외출같이게 얼굴이 붉고 각질화되고 가려우면 그 여성들은 특히 미용에 상당히 컴플렉스가 생기니까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말씀 중에 태산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질화된 다음에 태산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각질화가 이제 되면서 많이 긁으니까 각질이 되면서 태산화 되는 거는 그 이제 비늘처럼 이렇게 흰 가루가 떨어진다든지요. 그런 게 이제 건조해져 가지고 태산화가 되는 거죠. 두꺼워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족 중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물론 이렇게 가렵고 또 힘들기 때문에 많이도 괴롭겠지만 그 주변 그런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부수적인 문제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지켜보는 게 안타깝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태열 아토피가 이렇게 어린이들 어릴 적에 있는 집안은 그 자면서 이제 많이 긁고 잠을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상당히 이제 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런 그 어린이 태열 아토피가 있는 집안은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태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음식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치료 완전히 완치되기까지는. 근데 음식이 특별히 이제 육식이라든지요, 또 이 알레르기 식품 그러니까 그 달걀이라든지요, 또 우유라든지 콩 제품, 두부 이런 게 이제 그 알레르기 3대 항원 식품이거든요. 그런 거 고단백질을 이제 발육기에 너무 이제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시키면 체질이 아토피 체질이 잘 개선이 안 되고요. 증상이 가려운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가족들이 음식에도 이제 조심을 하셔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그 알레르기 체질이면 가족 전체가 그런 음식을 좀 피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아무래도 부모들이, 다른 식구들이 이제 그런 음식을 좋아하면 애들도 자연히 따라서 먹게 되니까 네. 음식 관계가 특별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경우에는 콩이라든지 우유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음식을 좀 피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음식도 조절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예. 이 성장기에는 예. 고단백질 필요하거든요. 예. 육식이라든지 또 이 고단백질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 달걀, 콩 제품 네. 이런 게 이제 꼭 필요한데 가족 중에서 이제 아토피가 있다든지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자기 자녀가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가 있으면 그래도 반드시 낫기까지는 조심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한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치료가 먼저 중요하니까요. 네, 물론이죠. 예. 그리고 좀 뭐 가렵거나 빨개지는 데서만 이렇게 끝나면 괜찮겠지만 성격도 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예. 이제 어린이들 특히 이제 이 초등학생 또 이 나이 어린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우면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긁거든요. 네. 긁음으로 해서 이제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긁는 거를 자제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자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많이 가려워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저녁에 냉찜질 얼음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냉찜질을 한다든지요. 또 가재 같은 걸 차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찬 가재를 붙여주고요. 예. 또 랩을 해주면 이렇게 잘 긁지 않거든요. 자면서도 물실 중에.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를 좀 많이 가려워하고 괴로워하면 그런 걸 좀 집에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떤 가정에서는 아주 약간 이런 마취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도 봤는데 이런 건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주로 이제 그렇게 가려워서 힘들어하면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뭐 마취라든지요, 또 스테로이드라든지요, 이런 거를 이제 습관성으로 이제 많이 이 연고 같은 걸 바르게 되는데 네. 그 의사 처방 없이 그렇게 많이 바르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피부가 부신 피질에 의해서 얇아지고요, 또 혈관이 노출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염증이 감염이 잘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단 기간 내에 이렇게 다른 기간 내에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가지고 가려운 걸 가라앉히고 각질화된 걸 가라앉히면 좋은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이렇게 수시로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또 엄마들이 이제 부신 피질이 오래 이제 바르면은 스테로이드가 이제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또 의사 처방 없이 조금씩 약하게 또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부신 피질은 약하게 바르면 또 효과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피부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 확실하게 치료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줄도 잘 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이렇게 의사의 정확한 처방 하에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전화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이 지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예. 저, 네. 여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6분 시간에는요, 아토피 피부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좀 빨리 치료를 할 경우에는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참 환자들 숫자도 많아졌고, 또 난치병으로도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거는 이제 근래 이 환경이요, 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공해 문제 제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물론 이제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엄마들이 대개 보면은 어린이들이 이제 이
생후에 네. 이유식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또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유식을 늦춰야 되는데요. 아. 특별히 이제 이 아토피 있는 집안에서는 이유식을 이 돌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태열기가 있으면은 금방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게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되도록이면 이유식을 늦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유식 때 주로 이제 콩이라든지 우유, 달걀 이런 걸 많이 섭취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종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면역을 교란시켜가지고 아토피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집안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유식을 늦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달걀 흰자에 항원 물질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 흰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서부터 이유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시키고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예, 참 주의해야 될 점도 많고 굉장히 힘든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점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조기 치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35인데요. 예, 한 20살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예, 한 7년 전부터 피부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알레르기인지 아토피인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고요. 예, 한방병원도 지금 7년 동안 지금 피부과를 다니고요. 네, 얼굴 부위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씩 몸 전체가 생기고, 약을 먹으면 낫고요. 예. 치료 받으신 후에는 어떻게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연고를 얼굴 부위에 발라야만이 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자, 그러시다면 우리 원장님하고 좀 자세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십시오. 원장님 질문 네.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지금 35살이시고요. 예. 20살 때부터 이제 아토피가 이제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예. 분명히 이제 집안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가정에서 예. 이제 20살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서부터 이제 아토피 증상이 서서히 생기면서 네. 얼굴 부위가 가렵고요. 또 홍반이 생기고 진물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성인기 아토피거든요. 그 성인들은 특별히 이제 온몸, 특히 이제 얼굴, 팔, 다리, 또 등, 배 이런 데에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요. 이분은 이제 이 연고를 많이 이제 바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연고는 대부분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 또 항알레르기제, 또 항히스타민제, 이제 항생제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면요 얼굴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혈관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몸이 좀 붓는다든지 콩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너무 장기간 연골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한방 치료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한방병원에서 한 7개월 잤던데요. 네. 한 3개월 다니다가 안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한방 치료를 해가지고 네. 증상도 완화시키면서 면역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증상이 이제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특별히 있다가 없다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여름에 땀 많이 났을 적에 아토피 가려운 게 많은 분이 있고요. 예. 또 겨울에 건조할 적에 생기는 분이 있고요. 또 봄철에 이제 꽃가루 날리고 이렇게 화분증이 있을 적에 생기는 분이 있고 그런데 네. 특별히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심해에 따라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심해졌을 적에 물론 이제 아토피 연고를 바르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많이 가렵지 않다고 치료 중지하면 안 되거든요. 가렵지 않아도 이제 꾸준하게 이 상약을 먹는다든지요. 또 이제 치료를 꾸준하게 받는 게 네. 이게 근치시키는 지름길이니까요.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실 때 연고도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방 치료법도 좀 병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전화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원장님께서 이번에는 한방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이제 아토피는 이제 거의가 태열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네. 태열이라든지 아토피는 이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습한데 또 건조한데 풍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열이 있는데 요런 습하고 풍이 있고 열이 있는 체질이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는 이제 풍을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열을 없애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데요. 그거는 주로 이제 한약을 쓰게 되면은 주로 이제 열을 몸밖으로 많이 빼주면서 기혈순환을 잘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조한 거를 막아주는 진액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러한 이제 탕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피부가 가렵고 짓물르고 각질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주에다가 이제 생약을 황련 해독탕이라든지 네. 이런 생약을 타가지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수치료를 하면 좋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바이컴 치료라고 해서 그 알레르기 물질을 이제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건강 물질로 이렇게 바꿔주는 파장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방의 이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전화부터 좀 먼저 받아보죠.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방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네, 그거 이제 검사는 바이컴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항원 물질이 진먼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꽃가루인지요. 네. 또 강아지 털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항원 물질이 되고요. 그다음 음식으로는 이제 우유라든지 달걀 이런 게 주로 이제 항원 물질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바이컴 검사를 해가지고 파장 검사를 해서 이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가 우유에 있으면은 우유를 이제 파장에다가 입력시켜가지고 네. 우유에 대한 그 알레르기를 건강 파장으로 바꿔주면 이제 알레르기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체질이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검사들이 쭉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컴 파장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컴 파장 검사는 이제 알레르기 물질을 입력시켜가지고 네. 자기의 알레르기를 건강 파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생약 치료를 이제 욕주에다가 생약을 넣어가지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생약 치료를 해서 네. 가려움증을 없애주고 각질화된 거를 이제 체질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련 해독탕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열을 빼주고요. 네. 이제 그런 치료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와 그리고 치료 과정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토피가 있는 어린인데요. 이제 손하고 등하고 또 배 이런 데 이제 아토피가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바이컴 파장 검사를 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어떤 건지요. 지금 요게 이제 파장 검사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에 예. 알레르기 있는 아토피가 있는 어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달걀에 있다든지 우유에 있다든지 콩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알레르기 샘플을 저렇게 샘플이 되어 있거든요. 우유, 콩, 달걀, 꽃가루, 진머진득이 저렇게 샘플이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알레르기 치료 환자에 주입시켜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예, 코에 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어린이는 이제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인데요. 예. 이제 이 알레르기 비염이 겹쳐 있거든요. 아. 거의 아토피 있는 애들은 80%에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지요. 예.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천식, 기침이 있다든지요. 이제 그런 증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는 이제 알레르기가 얼굴에 많이 있어서 그 열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몸에 열이 있는지요. 네. 이 어린이도 이제 전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치열 검사를 치열 검사인데 네. 저렇게 이제 알레르기가 붉게 희게 나온 거는 열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가지고 약을 써가지고 열을 이렇게 내려줌으로 해서 그 체온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가렵고 그러는 게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게 바로 수치료라는 요거는 거죠. 수치료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데요. 저 이제 그 연수에다가 네. 이 수돗물은 대개 이제 그 염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 연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염소를 제거한 물에다가 이제 생약 황련 해독탕을 저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탐욕 수분 치료 수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검사나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전화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조금 전에 전화하셨던 분이신가요? 아, 아니, 통화는 아직 한 번 안 했었거든요. 예, 예. 아, 예, 그런데 아기가 예. 지금 만 5세거든요. 예. 예, 그런데 겨울 되면은 다리 부분이 많이 거칠고 심하고. 네. 지금은 다리 겹치는 뒷부분이 네. 좀 심할 때는 이렇게 물이 날 정도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빨갛게 되고 조금 피부가 시커멓되고 이러는데 집에 목욕 샤워를 시킬 때는 연수기 물을 사용하고요. 예. 그런데 그거 알로에를 이렇게 좀 그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뭐라 하는 문질러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 방법은 어떻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자녀분은 이제 5살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5살부터 이제 알레르기가 아토피가 생기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아토피가 있으면서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예. 유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혹시 해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아토피 피부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 가족, 위에 누나도 있는데, 누나도 피부는 괜찮거든요. 예. 우리 엄마 아빠도 괜찮고요. 피부가 괜찮아도요. 예. 그 코가 나쁘다든지 기관지가 나쁘다든지요. 알레르기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는 다리 뒤가 많이 가렵고 겹치는 부위가 가렵다 그러는데 많이 가려우면 진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진물이 생기면은 이제 자연히 이제 고통스럽고 또 이제 피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엄마께서는 그럴 경우에 이제 알로에를 예.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로에를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는데요. 알로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아토피에 좋은 그런 생양 물질인데 네. 그 알로에가 그 열을 내리는 이렇게 치료 하는 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알레르기 이제 그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아토피가 이제 심한 애들은 알로에를 차게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발라주면 가려운 것도 많이 감소가 되고요. 예. 또 진물르고 두꺼워지는 것도 많이 나가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가 좀 열을 내려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알로에를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 여보세요? 예.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서 네. 소금물로 얘를 이렇게 씻겨주면은 괜찮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소금물로도 이렇게 또 주변에서 치료하는 그런 민간 치료법을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 소금은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소금물도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한다든지 목욕을 하면은 어린이들한테 그 가려움증도 많이 가라앉고 네. 그런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거는 체질에 따라서 이 소금물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더 가려운 수도 있고요. 또 따갑고 아프고
더 자극이 되고 또 진물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약하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어린이가 이제 더 따가워하고 또 아파하고 가려워하면 또 진물 넣고 붉게 되고 그러면은 중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가장 농도를 약하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궁금하시죠? 예, 저희 애는 지금 9살짜리하고 7살짜리가 있는데요. 네네. 9살짜리가 지금 2돌 때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예. 연고를 너무 발랐는지 지금 살갗이 다 죽었어요. 아. 근데 전혀 지금 낫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거의 이불을 매일 빨다시피 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요. 네네. 근데 지금 한방 치료 지금 한 2개월 좀 정도 먹여봤고요. 네. 그 또 안 들어서 또 양약 치료를 또 하다가 또 안 들어갖고 또 한방 치료를 또 5개월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먹을 때도 그렇고 지금 끊었을 때도 그렇고 전혀 지금 정상이 호전되지가 않아요. 아, 예.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뭐 약을 사용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별 효과가 없으시거든요. 양 한 방 뭐 둘 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어린이는 이제 지금 9살이고 2살부터 이제 그 아토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괴로워하는데 네. 특별히 이제 그 피부과 치료로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요 이런 걸 이제 많이 쓴 애들은 스테로이드 연고 바로 끊으면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증상이 많이 심하고 많이 가려워하고 또 피가 나고요 각질화가 되는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방 치료를 하더라도요 이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 또 스테로이드 복용약을 바로 끊지 마시고 이제 한방하고 이 서양 이 피부과 치료하고 같이 겸용하시면서 차츰차츰 이제 한약에 의해서 이제 체질이 개선이 되고 면역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제 적응이 돼 나가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차츰 연고를 줄여 나간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이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 2살에서 9살까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한 50% 정도는 한 10년 지나면서 좋아지는 예도 한 3명 중에 1명은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끈기를 갖고 이렇게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 조절이라든지 스트레스, 또 환경 조절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치료하시는 게 근데 저희 좋겠습니다. 애가요 많이 약하고 여보세요? 네. 저희 애가요 예, 예. 많이 약하고 키가 많이 적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우유를 지금 못 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유 때문에 그런 건지 키가 지금 많이 크지 않다라는데요. 예. 어려서부터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이제 성장에도 좀 지장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해서 또 이 피부가 얇아지고 또 이 혈관이 노출되고 그래서 피부가 상당히 또 보기가 또 흉해지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도 물론 처음에 심할 때는 이제 강력하게 좀 써야 되지만은 이제 심한 게 가라앉으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이 약하게 이렇게 쓰면서 또 한방 치료를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그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계속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까지 이렇게 검사와 치료 과정 장면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치료 전후의 사진을 통해서 한방 치료 부분의 효과를 한번 직접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 어린인데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이제 아토피가 요런 얼굴, 요 이마라든지요, 얼굴 부위라든지 요 목 주위에 또 팔, 다리, 가슴 이런 데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항면 해독탕이라는 그 열을 가라앉히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 좋아지는 그러한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에 2번씩
저희 병원에 와서 그 바이컴 치료하고요. 네. 또 생약 치료하고 수치료해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네. 이렇게 변한 모습이거든요. 피부 색깔도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피부가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돌면서 각질화되고 가려웠었는데 한 6개월 치료한 후에 아주 깨끗해지고 가려운 것도 이제 없어졌죠. 네, 그다음에 얼굴 이제 부위였었고 네,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요 환자는 주로 이제 얼굴하고 목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이 아토피가 생기고 각질화되고 네. 가려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6, 7개월 이렇게 치료한 후에 이 목이라든지요, 얼굴 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환자는 이제 여성 환자인데요. 주로 이제 이런 팔, 다리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생기고요. 예. 목 부위가 많이 가렵고 붉어지고 이제 태선화되고 각질화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수치료하고 또 바이콤 체질 치료하고요. 면역 화장 치료하고 또 탄약 복용하고요. 또 한방생약 SOD라고 한방생약 연고를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이 발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가 깨끗해지게 네. 됐습니다. 예.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이 환자는 이제 좀 체질이 좀 퉁퉁하면서 좀 열성이 있는 체질 환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히프 부위가 많이 가렵고 짓물르고 그래서 이제 온 환자인데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가렵고 짓물르고 그래서 환자가 치료 후에는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보여드리죠. 이 환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아토피가 배 부위에 많이 생겼거든요. 배 부위가 이렇게 가렵고 붉게 되고요. 또 각질화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많이 극률하고 잠을 못 자고 이제 괴로워했는데 네. 치료를 수개월 받은 후에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알레르기 이제 이 아토피가 생기는 게 그 알레르기가 아토피는 주로 이제 거의가 그 피부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그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의 한 80% 이상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가려운 알레르기 걸망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또 기침, 또 쌕쌕하고 그런 천식 기운이 네. 기관지 천식이 합병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방에서는 아토피 치료도 문제지만은 이제 다른 콧물 재채기, 코 알레르기 치료하고요. 또 기침 천식, 또 기관지 천식도 같이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을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난 후의 모습이 정말 아주 깨끗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일본의 아토피 그 전문 병원과도 협력을 해서 아토피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협력 치료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병원하고는 이제 저희 병원에 아토피 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히로세 클리닉이라고 해서 아토피 온천 전문 치료 병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고야에 있는 히로세 클리닉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이런 치료 병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병원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알레르기 어린이를 봤는데 이 어린이는 지금 눈 밑에 이마 또 뺨 이런 데가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지금 한 이 병원에서 히로세 클리닉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 받아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또 지금 상담하는 의사가 이제 히로세 클리닉의 히로세 박사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알레르기 치료를 어린이를 이렇게 하고 이 어린이는 이제 많이 건조하고 가렵고 이제 신생아 태어서부터 이제 케어리 생겨가지고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히로세 클리닉에 온천 아토피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저렇게 이제 세라믹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온천 치료를 하는 건데요. 네.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치료하는데 이 노폐물 그러니까 아토피가 생기는 노폐물을 없애주고요. 세라믹 치료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온천 요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온천 치료 후에 저렇게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온천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환자 한 분이 치료된 후에는 이제 물을 깨끗하게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주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잠깐 온천욕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네. 아토피 표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온천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주로 이제 온천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성인 아토피죠. 그래서 20세 이상 지나면서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 환자들이 이제 온천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온천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알칼리 온천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슘 온천수가 있고 유황 온천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알칼리 온천이 제일 아토피 환자한테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번 온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알칼리 온천수에 하는데 온천수가 대부분 뜨겁거든요. 너무 그쵸. 뜨거운데 오래 있으면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수분 부족에 의해서 다시 이제 가렵고 아토피가 더 진행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온천욕을 이용을 하더라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장시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이제 온천을 할 경우에 많이 피부가 따갑다든지 아프다든지 또 많이 붉어진다든지 그런 분들은 온천욕이 자기 몸에 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온천을 피하는 게 또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과정까지 아까 쭉 살펴봤는데요. 혹시 환자 가족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능한 치료법이 혹시 더 없을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치료는 아토피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의 이제 기간이 어른 사춘기나 어른이로 이렇게 나이가 듦으로 해서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또 어른 아토피로 이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면역 치료를 확실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끈기 있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안에 이제 태열이라든지 아토피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별히 음식을 잘 가려서 섭취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을 특별히 이제 아토피는 먼지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또 온도라든지 습도에 의해서 아토피가 되고요. 심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이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주고 또 너무 또 이 공부하는데 너무 또 집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부모들이 많이 주는 거 좀 피해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너무 고단백질 음식 피하고요. 또 스트레스, 또 환경 이런 거를 잘 이제 개선을 해줌으로 해서 아토피는 뭐 5년 내지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끈기 있게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린이 태아 아토피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과 함께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상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추첨을 통해서 한국 브림팜에서 플러스 골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부쩍 다가오면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냉방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또 어지럼증이나 관절통, 소화 불량까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안과 밖의 온도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경우에는 이제 걸칠 만한 좀 긴 소매 옷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따뜻한 물이라든지 차를 자주 마셔서 체온 조절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주말과 휴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